앞서 이렇게 그 세 분의 원장님께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이마성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잠깐 이렇게 나온 결흉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렇게 증상을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결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며칠 결 가슴 흉이라 그래서 흉부에 뭐가 맺혔다는 겁니다. 즉 사기가 흉부에 단단하게 이렇게 맺혀서 그득하고 만지면 이렇게 단단하고 아픈 것을 호소하는 것을 결흉이라고 합니다. 결흉은 옆에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종류가 뭐 대결흉, 소결흉, 뭐 한실결흉, 열실결흉, 그리고 수결흉, 흉결흉 여러 가지 종류의 결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에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잘렸는데 뒤로 젖힐 수는 있지만 앞으로 숙이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학인문이라는 이렇게 책에 보면은 가슴 밑이 심화가 그득하고 딱딱하다라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 뒤가 이렇게 좀 뻣뻣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여유치상이라 그래서 팔다리가 좀 이렇게 좀 무른 상태에서 힘이 빠지는 증상 그리고 땀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숨이 좀 차고 이런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게 되죠. 이분께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증상을 보면은 속이 메스꺼리고 명치를 누르면 아프다 그렇고 그리고 갑자기 열이 올라오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몸속에서 경련이 나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결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증상들로서 다른 병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의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흉의 증상이 이런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느냐면은 화병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병이나 스트레스로 심하가 이렇게 막힌다라고 하거든요. 심하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어깨를 움츠리게 되죠. 어깨를 움츠리게 되고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명치 부분이 압박을 받아서 그 부분이 딱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갑갑하다는 것만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점점 그 맺힘의 강도가 심해지면은 그 부분이 딱딱해서 만져보면은 정말 돌덩이 같은 어떤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손을 대면은 그냥 그득하기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져서 딱딱하고 통증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이것을 결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지 그득하기만 하고 만졌을 때 통증이 없는 경우를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진단을 못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증상인지 단지 딱딱하기만 한지 아니면은 그냥 그득한데 이 부분이 본인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본인이 여기 가슴에 있는 검상도를 꾹꾹 눌러서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결흉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렇게 진단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화병으로 인해서 이런 결흉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면은 화병 있는 분들 중에서 어깨를 이렇게 쭉 펴면서 어우 나 가슴 답답해 어우 나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화병이 있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보시면은 약간 살집이 있고 살집이 무른 분들 중에서 어깨가 굽어져 있고 가슴 쪽에 이렇게 맺혀서 특히 복숭아 보면은 복숭아에 이렇게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이 가슴에도 선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이 맺히듯이 가슴을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굉장히 아프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런 분들이 이 목을 보면은 버팔로 험프라고 해서 목 뒤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숨이 많이 이렇게 차고 그리고 숨 쉴 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흉의 증상이 있을 때는 앞서 많은 좋은 처방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대함임탕이라든지 소함임탕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상방으로는 소음인들한테 쓸 수 있는 계지바라생강탕이나 뭐 관중탕 그리고 소양인들한테는 형방도적산 같은 계열로 이런 결흉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결흉의 증상이 있으면은 심화 부분이 막혀서 열이 위로 뜨기도 하고 땀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득하고 항상 답답하다는 것을 호소하니까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74세 이렇게 남성분이시고 소변을 이렇게 자주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저 같으면은 거의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남성에서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 그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 소변을 뭐 8회 이상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밤에 이렇게 소변을 보는 야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이렇게 그 참지 못하고 소변을 이렇게 그 급작스럽게 놓아야 되는 어떤 절박요가 있다든지, 그리고 소변을 이렇게 누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소변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지연요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소변을 이렇게 볼 때 힘을 줘서 꼭 이렇게 소변을 봐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방광에서 어떤 배출 장애가 있을 때를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보는데,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연세 이렇게 드신 분이면은 이런 전립선 비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특히 소양인들한테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비대신소한 소양인들이 방광이나 신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도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이럴 때 수승화강의 치료법을 통해서 심장에 열을 내리고 그 아래쪽의 기운은 올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심장에 열이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런 우리 몸에 그 돌아가는 기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황연, 황금, 황백 등이 주제가 된 심장에 이렇게 열을 내린 약침을 쓰고요. 그리고 웅담, 사향, 우황 등을 이렇게 청열한 약재를 해서 안에 습기를 이렇게 말리는 이런 거습을 시키는 약침을 전향이나 회음혈 쪽에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서 소변이 좀 더 이렇게 잘 배출되고, 소변이 한 번에 제대로 이렇게 배출되게 되면은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지, 그리고 또 소변을 이렇게 볼 때 제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승화학 약침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은 전립선 비대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